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도 전에 대출 한도를 높여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한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타닥타닥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온 세상에 지던 때가 비로 씻겨 내려간 쾌적한 공기, 비와 함께한 예쁜 추억들.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하면서 여유를 주는 것 같아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올봄은 한 번씩 내려주는 비 덕분으로 미세먼지가 덜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올 초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라는 뉴스입니다. 올해 1, 4분기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유행처럼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 4분기 타 지역 거주자들이 매입한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27.3%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특히 올해 1, 4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은 6곳이었습니다.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6.7%로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고요. 이어서 충북이 33.4%, 경기도는 28.6%, 제주도 25.4%, 전북 25.9%, 부산은 1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띄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1위를 기록한 인천은 올해 1월 1.09%에 이어서 2월에는 1.77, 3월에는 2.07, 4월에는 2.27%에 오르면서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2위를 차지한 충북 역시 1월에는 0.43, 2월에는 0.49, 3월에는 0.56에 이어서 4월에는 0.61% 오르면서 4개월 연속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최근 LH 땅 투기 사건을 비롯해서 보유세 등 규제 완화 등에 묻혀서 이런 단속이 조금 소홀해졌는지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한 전국에서 손님을 데리고 와서 쇼핑을 한다는 얘기가 또다시 들리고 있네요. 두 번째 뉴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강해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살아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보다도 1.0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겨서 상승한 것인데요. 지수가 100을 넘으면서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4월 첫째 주에는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인 아래로 기록을 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선 직후에 압구정을 비롯해서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을 하고 시장에 연이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개포동 등 강남권은 물론이고 여의도, 목동 역시 거침없이 가격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세 번째 뉴스는 무주택 청년 대출 규제 완화 발표 임박, 실수요자 숨통 트일까라는 대출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미 예고된 40년 초장기 모기지 외에도 주택담보 인정비율, 우대비율 상향 등이 당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 및 청년층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이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완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소득과 주택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현재 40%에서 50%인 LTV와 그리고 DTI 등을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상향해주거나 적용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있어서 금융당국과 당정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기존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균형을 맞춰간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들에게 방점을 둔 강도 높은 규제 완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도 전에 대출 한도를 높여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번째 뉴스는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공공성 강화의 발목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사업도 공공성을 강화한 지구단위 계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 반대 의견서를 송파구에 제출을 하고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추진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지구단위 계획에는 신혼부부, 노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분양,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신혼부부, 노인, 청년 등을 위한 1인 임대가구가 주요 위치에 배치해 있는 데에 대한 불만과 단지를 관통하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등도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들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의 전화는 늘었지만 공공성을 강조한 지구단위 계획이 공개된 이후에는 분위기가 잠잠해지면서 집값도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이달 들어 잠시주공 5단지를 비롯해서 대치 음마의 재건축 심의가 보류가 된 데에 이어서 아시아 선수촌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서울 재건축이 무조건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게 된 거죠. 또한 서울시가 규제 완화 속도의 조절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뉴스는 고개 드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론이라는 뉴스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임대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등록 사업자에게 최소 임대 의무기간 준수,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 제도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제도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손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 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 기준인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죠.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저해한다는 판단인데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민간 임대 주택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을 푸는 것은 맞지만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하기보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라는 격화소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극히 적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26번이나 대책을 내놓고 결국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등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집값은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